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고려시대 무신정권 시리즈 제3부입니다. 그들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90년 4월 개경은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다. 저작거리의 상인들은 문을 일찍 닫았고 백성들은 불안한 눈으로 하늘만 바라보았다. 이제 곧 피바람이 불겠구나. 저 경대승 나리와 이이민 나리들이 서로를 죽이려 든다니. 저 둘 중 누가 이기든 우리 백성들에게는 고통뿐이겠지. 차라리 정중부 상장군이 살아계셨을 때가 나았던가. 한 노인이 쓴웃음을 지으며 길을 지나는 젊은이에게 말을 건넸다. 젊은이는 고개를 젓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은 다음 차례의 충돌을 기다리고 있었다. 1190년 4월 개경의 봄은 평소와 달리 싸늘했다. 이이민의 그림자가 드리운 하늘 아래 사람들은 숨죽여 다음 사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이민의 권력이 이토록 견고해지기 시작한 것은 비단 근래의 일이 아니었다. 1179년 이방과 정중부의 난을 겪으며 무신 정권이 격변을 거듭할 때부터 천출 출신으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이이민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노련하게 무신들 사이의 분열을 파고들었고 점진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 나갔다. 특히 1180년 7월 이이민이 자신의 딸 이씨를 명종의 왕비로 들인 사건은 그의 권력 장악 야망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개경 전체를 경악시켰다. 신하의 딸이 일국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신들이 왕실을 좌지우지하는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이민의 강요 앞에 명종의 어머니이자 대비였던 장경왕후마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궁궐 깊숙한 곳 명종은 이 굴욕적인 혼례를 막으려 발버둥 쳤으나 그의 노력은 허망했다. 내가 어떻게 일개 천민의 딸을 왕비로 맞으란 말인가? 하늘이 무너져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종은 어전에 엎드려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이민의 싸늘한 침묵과 그의 사병들이 풍기는 살기였다. 전하, 하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소신의 딸이 왕비가 되어 전하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이이민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종의 간언을 짓밟았다. 명종의 어머니인 장경왕후 역시 아들의 곁에서 흐느꼈다. 아들아, 더 이상 저들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 어미를 생각해서라도 부디. 대비의 처절한 만류는 결국 명종의 무릎을 꺾었다. 명종은 체념한 듯 주저앉았고 그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졌다. 혼례 당일 1180년 7월 이이민은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궁궐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다. 왕실은 이제 명종이 아닌 자신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듯했다. 명종은 예복을 차려입고 왕비가 될 이이민의 딸을 기다렸다. 그의 눈에는 한없는 절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신하의 통제를 받는 왕이 아니라 장인어른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갇힌 채 자신을 농락하는 폭군의 사위가 되었다.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이이민을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에 갇힌 것이었다. 이이민의 딸 이씨 역시 비극의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끝없는 야망 때문에 왕비가 되었지만 왕실의 존엄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녀는
왕비로서의 존경을 받을 수 없었다. 자신을 두려워하고 미워할 남편인 명종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나는 과연 무엇인가? 아버지의 권력을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평생을 원망 속에 살아야 할 운명인가? 이의민은 자신의 권력을 단순히 일개무장의 생애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외척이 되어 왕실과 혈연으로 연결함으로써 그 권력을 세습하고 공고히 하려는 계산을 마친 상태였다. 그의 딸이 왕자를 낳는다면 그 왕자는 이의민의 외손자가 되어 장차 왕위를 계승할 수 있고 이의민 집안의 권력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다. 이의민은 왕실을 자신의 발 아래 둠과 동시에 무신들의 깊숙한 욕망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1179년부터 그는 교묘한 방식으로 경대승의 세력을 잠식해 나갔다. 보시오. 정중부가 죽은들 무엇이 변했는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자격은 오직 힘을 가진 무인들에게 있소. 그는 사병들을 길러 개경의 주요 병력을 장악하는 한편 무신들에게 벼슬과 부를 보장하며 자신의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했다. 과거 정중부 휘하에 있던 무장들은 물론 경대승 휘하에 있던 자들까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이들이라면 누구든 그의 아래로 모여들었다. 이의민은 끊임없이 연회를 열어 무장들을 초대했고 술과 고기는 물론 값비싼 비단과 토지 문서를 아낌없이 내주었다. 이의민 대감이야말로 우리 무인들의 진정한 주군이시다. 대감, 소장이 이의민 대감의 지시라면 기꺼이 피를 묻힐 각오가 되어 있사옵니다. 한 젊은 무장이 이의민에게 충성 맹세를 하자 이의민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렇게 이의민은 군부 내 자신의 세력을 철통같이 다져나갔다. 그의 등 뒤에는 온갖 탐욕과 야망에 불타는 무장들이 줄지어 섰고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 무렵 경대승은 권력의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정중부를 제거하며 한때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이의민처럼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무력을 통해 전횡을 일삼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무신 정변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흐트러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으려 애썼다. 경대승의 강직함과 청렴함은 당시 개경에 썩어가는 풍조 속에서 이단아처럼 보였다. 저 경대승은 썩어빠진 문신들처럼 구는구나. 무신이 칼을 버리고 어찌 대업을 이룬단 말인가? 이의민의 측근들은 경대승이 무신의 정신을 잃었다며 헐뜯었다. 그들은 이의민의 권력 강화를 부추기며 경대승의 실각을 종용했다. 이의민은 겉으로는 경대승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군부 내 경대승의 세력을 와해시키는 작업을 조용히 진행했다. 경대승에게 충성하던 일부 무장들을 더 높은 벼슬과 재물로 유혹하여 이의민의 품으로 끌어들였다. 듣자 하니 이의민 대감께서 김병마사에게 호장 벼슬과 함께 양주 땅 300겨를 하사하셨다더군. 김병마사가 본래 경대승 나리의 신복이었는데 아니 그랬었지. 하지만 이의민 대감의 후한 인심 앞에 누가 거스를 수 있겠는가. 결국 인간이란 탐욕 앞에 약해지는 법이다. 이 난세에 살아남으려면 힘 있는 자에게 붙는 수밖에. 이러한 소문들이 개경을 가득 메웠고 경대승의 세력은 갈수록 위축되었다. 그간 경 나리를 따르던 이들이 이의민 나리의 휘하로 들어갔다 하옵니다. 경대승의 곁을 지키던 충직한 부장 오광척이 어두운 표정으로 소식을 전했다. 경대승은 묵묵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동요가 보이지 않았으나 주먹 쥔 손의 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욕망에 눈먼 자들이야.
어찌 그들을 탓할 수 있겠느냐. 무신의 시대를 연 것은 좋으나 그 뜻이 썩어버렸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비통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1179년부터 시작된 이민의 교활한 술책에 자신이 서서히 고립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민은 자신의 세력이 충분히 강해졌다고 판단한 1190년 어느 날 경대승에게 직접 찾아가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경대승, 그대는 너무 물러터졌소. 이 난세를 잠재우려면 나 이민과 같은 강단 있는 자가 필요한 법. 무신의 시대에는 오직 칼과 힘만이 통하는 법인데 그대는 너무 문약하단 말이오. 백성들의 안녕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무인들의 단결을 해치고 오히려 나약한 왕실에 기댄다면 이 무인들이 어찌 그대를 따르겠소? 이제 모든 군권을 나에게 넘기고 조용히 물러나 있는 것이 좋을 것이오.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이민의 압도적인 군부 내 영향력과 무력을 등에 업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경대승의 사병들은 이미 대부분 이민의 회유에 넘어갔거나 그의 위세에 눌려 있었고 경대승을 따르던 몇몇 무장들은 이미 배신을 했거나 이민의 위세에 눌려 침묵하고 있었다. 경대승은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자신이 권력을 위해 칼을 휘두르는 것은 본래의 뜻과 맞지 않았고 폭력으로 다른 무신들을 제압한다 한들 그것이 또 다른 이민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옆을 지키던 오광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장군, 이대로 물러나시면 모든 것을 잃으시옵니다. 저들의 기세가 등등하나 장군께서는 여전히 백성들의 희망이십니다. 경대승은 고개를 저었다. 경대승이 말했다. 허나 싸운다 한들 얻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피를 흘리면 또다시 무인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만 반복될 뿐이다. 무신의 대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민은 이미 조정과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다. 심지어 왕실마저 그의 사위로 두지 않았는가.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왕은 그저 빈 껍데기일 뿐이다. 지금 내가 나서면 무의미한 희생만 늘어날 뿐이다. 차라리 잠시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리라. 결국 경대승은 이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더 이상 그를 지지할 만한 군부 세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이민에게 모든 군권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했고 1190년 봄 조용히 실권에서 물러났다. 경대승의 독백은 허공에 흩어졌고 그는 그렇게 정치적 암흑기에 빠지게 되었다. 그를 지지하던 세력들은 침묵했고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했다. 이로써 이민의 완전한 독재 체제가 막을 올렸다. 오만한 폭군과 억눌린 충신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이민의 잔인한 시작을 온 천하에 알리는 듯하였다. 개경은 완전히 이민의 소나귀에 들어갔다. 그의 그림자는 더욱 길고 깊게 드리워졌다. 저작거리에서는 이민 대감의 세상이 온다. 어찌되었든 힘 있는 자가 천하를 얻는 법이라며 불안 섞인 체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일부 백성들은 경대승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며 희미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경나리는 비록 물러났지만 그의 고든 뜻은 영원히 백성들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한 늙은 상인이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언젠가 다시 밝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1192년 여름 이민의 폭정은 갈수록 깊어져온 나라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정중부의 난 이후 이어진 무신 정권의 폭력성은 이민대에 이르러 극에 달했고 그의 권력은 이제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자들을 무참히 제거하며 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 들었다. 그의 사병들은 개경의 치안을 빌미로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그들에게 감히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사라져 버렸다. 요직에는 아첨꾼들이 가득했고 그들은 이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때 강직하기로 소문난 박순재 장군이 이민의 표적이 되었다. 박순재는 대대로 무인의 집안에서 태어나 덕망과 용맹을 겸비한 인물로 이민의 사치와 전행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몇 안 되는 충신 중 하나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민의 귀에 가시처럼 박혔다. 대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나라의 국가는 비어가는데 대감의 저택에는 금은 보화가 쌓이고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어찌 백성들이 나라를 믿고 따르겠나이까? 박순재는 조회에서 이민의 면전에서 직언을 쏟아냈다. 이민은 그의 말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민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모든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 오만한 폭군이었다. 그 박순재 놈이 또 내 행정을 비판했다 하느냐? 짐승만도 못한 놈. 감히 내 권세를 얕보다니. 이민은 분노로 상기된 얼굴로 술잔을 내던졌다. 잔은 산산조각이 났고 시종들은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그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조원정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민의 귀에 속삭였다. 대감, 저런 자는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다른 자들이 함부로 대감의 뜻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저 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역모라도 꾸민다면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이민은 교활하게도 박순재가 역모를 꾀한다는 거짓 고변을 꾸몄다. 증거를 만들라. 박순재의 집에서 역모 문서가 나왔다고 퍼뜨려라. 그놈은 역적이다. 삼족을 멸하여 다시는 역심을 품지 못하도록 하라. 그는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박순재는 억울하게 끌려가 의금부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나는 결코 역모를 꾸미지 않았다. 이민의 전행을 비판했을 뿐이다. 이 나라는 더 이상 너의 사유물이 아니다. 역사는 너의 폭정을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으나 이미 이민의 귀는 진실을 들을 수 없었다. 이민은 심지어 그에게 역모죄를 씌워 가문 전체를 멸문하려는 참혹한 계획까지 세웠다. 조정 대신들은 이민의 무도함에 경악했으나 공포에 질려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박 상장군처럼 강직한 분이 역적이라니 세상이 말세로구나. 다음은 과연 누구 차례일까? 한월로 대신이 고개를 저으며 읊조렸다. 다른 대신들은 눈길을 피하며 침묵을 지켰다. 혹여 자신의 입에서 불경한 말이 튀어나올까 두려워 서로의 눈치만 보았다. 개경의 거리는 침묵으로 가득 찼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며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다. 저작거리에서는 박순재 장군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박 장군님은 우리 백성 편이었는데 이민 나리가 그분까지 죽이려 드는구먼. 우리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한단 말이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대로 다 죽으라는 말이냐? 백성들의 한숨과 절규가 끊이지 않았다. 박순재는 옥사에서 끝내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민을 저주했고 언젠가 그의 폭정이 끝날 것이라 외쳤다. 이민은 그의 시신마저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게 하는 극악무도함을 보였다. 이 소식이 개경에 파다하게 퍼지자 사람들은 이민의 폭정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이민의 압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이 소식을 경주 인근의 암자에 은둔하며 지내던 경대승이 전해 들었다.
그의 마음은 박순재 장군의 억울한 죽음에 찢어지는 듯 아팠다. 박순재는 경대승과 뜻을 같이하며 무신 정권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했던 몇 안 되는 진정한 무인이었다. 결국 이 지경이 되었구나. 내가 그때 물러난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가? 그를 구할 방법은 없었던 것인가? 경대승은 며칠 밤낮을 번민하며 지냈다. 암자의 고요함 속에서도 그의 내면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박순재 장군의 피는 결코 헛되이 흘러서는 안 된다. 이의민의 폭력은 이제 멈출 줄 모르고 온 나라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그자의 탐욕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모아 힘을 길러야 할 때이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는 깊은 고뇌 끝에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대승은 은밀히 힘을 기르고 이의민의 폭정을 끝낼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갑고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비극에 머물지 않고 민중의 한숨에 귀 기울이며 거대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는 이의민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할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움직였다. 1193년부터 1195년에 이르는 3년간 박순재의 죽음 이후 조정은 완전히 이의민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그가 지시하는 모든 것이 법이 되었고 그의 한마디가 곧 하늘의 명이 되었다. 이의민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벼슬과 재물을 내렸고 반대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제거했다. 오만한 권력의 절정기에 오른 이의민은 이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는 사병들을 풀어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하고 수많은 재물을 긁어모아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다. 그의 저택은 황금을 쌓아 올린 듯 화려했고 밤마다 연회가 끊이지 않았다. 대감 새로 들인 저 기생의 춤사위가 일품이옵니다. 지난번 양주에서 바친 토지를 팔아 데려온 계집인데 실로 절색이옵니다. 이의민의 총애를 받던 간신배인 최숙이라는 자가 아첨하듯 말했다. 그래, 과연 허리를 놀리는 것이 예사롭지 않구나. 어허, 이 술맛이 이처럼 달콤한 것은 너희들이 내 마음을 이리 잘 아는 덕분이다. 이의민의 걸쭉한 웃음소리가 저택 가득 울려 퍼졌다. 그는 춤추는 기생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고 그를 둘러싼 자들은 앞다투어 아첨하며 그의 비위를 맞췄다. 그의 식솔들은 개경의 세도가로 성장하여 권력의 단맛을 한껏 누렸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과 사이들을 요직에 앉혀 부정과 부패를 일삼게 했으며 그들의 방종은 극에 달했다. 특히 그의 아들 이지수는 개성부 판관이라는 벼슬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고 토지를 강탈하는 등 온갖 부정을 저질렀고 또 다른 아들 이지영과 사이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여자들을 겁탈하는 등 포악함이 극에 달했다. 개성부 판관 이지순 나리가 내 밭을 빼앗았네. 몇 대에 걸쳐 일구어온 내 땅인데 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한 늙은 농부가 통곡하며 땅을 쳤다. 쉿, 자네 입 다물게. 이의민 대감의 아들이라네. 섣불리 대들면 자네 목숨뿐만 아니라 자네 가족도 온전치 못할 걸세. 내가 아는 박아무개는 대감 아들 이지영에게 아내를 잃고 밤새 통곡하더니 결국 목숨을 끊었다네. 다른 농부가 그의 입을 틀어막으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한마을 아낙네가 이지영에게 컵탈당하고도 감히 고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참혹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백성들의 한탄과 탄식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이민의 폭압적인 힘 앞에 감히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온 나라가 폭군 이민의 그늘 아래 신음하고 있었으나 감히 반항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저놈들 뼈마디까지 녹여 피눈물 흘리게 할 것이다. 깊은 산속 경대승은 이민의 감시를 피해 경주 인근의 한 암자에서 은둔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세상사의 관심을 끄는 듯 조용히 지냈으나 그 마음속에는 활활 타오르는 분노와 결의를 품고 있었다. 그는 가끔 개경에서 내려오는 소식들을 전해 들으며 이민의 폭정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가늠했다. 대감 이민의 아들 이지순이 최근 강화도 백성들의 토지 대부분을 강탈하여 별장을 짓고 있사옵니다.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오광척이 전하는 소식에 경대승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경대승은 밤마다 자신의 사람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다. 평소 그를 따르던 충성스러운 무장들인 오광척, 송충인 등이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오광척은 침착하고 판단력이 뛰어났으며 송충인은 용맹하고 저돌적인 성격으로 경대승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들이었다. 이들은 이민의 폭정에 치를 떨며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는 자들이었다. 경날이 언제까지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한단 말입니까? 백성들의 고통이 날마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칼을 들어 저 망나니들을 처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충인이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경대승은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때가 될 것이다. 서두르면 이를 그르칠 뿐. 이민의 탐욕은 그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자는 자신의 힘에 취해 주위를 돌아볼 줄 모른다. 언젠가 스스로 무너질 틈을 보일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한다. 조급해하지 마라. 때가 오면 누구보다 먼저 칼을 들 것이다. 그는 이들에게 자신의 뜻을 조용히 전달했다. 이민의 폭정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허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는 고요히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들은 밤마다 은밀한 곳에 모여 병법을 논하고 무예를 다듬었다. 경대승은 그들을 충의군이라 부르며 훗날 이민에게 맞설 거대한 힘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그는 이민이 미처 상상도 하지 못할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을 지닌 채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이민은 그 사이에서도 여전히 오만함과 방종에 빠져 주변의 모든 경고를 무시했다. 그의 귀는 아첨하는 자들의 달콤한 말만 들었고 백성들의 고통과 충신들의 비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대감 백성들의 원성이 잦아오니 조금은 자중하시옵소서. 민심을 잃으면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불안해질 것이옵니다. 어느 날 충직한 중견관리 한 명이 조심스럽게 간언했다. 무엇? 백성 따위가 감히 나를 논한단 말이냐? 그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오. 감히 나에게 훈계하려 드는가? 이 땅의 주인은 바로 나 이민이다. 당장 저자를 끌어내라. 저자의 목을 베어 경고로 삼아라. 이민은 길길이 날뛰며 그 신하를 끌어내 곤장을 치고 파직시켰다. 결국 그 신하는 참수당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이제 누구도 이민에게 감히 직언을 올리는 자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술자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사치와 향락은 끝없이 이어졌다. 하늘에 닿은 탐욕은 반드시 몰락으로 이어진다. 경대승의 충의군 병사들은 이민의 만행이 극에 달할수록 더욱 결의를 다졌다.
그들은 때를 기다리며 각자의 무기를 갈고 닦았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오만함 끝에는 몰락이 기다리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이민의 자멸을 기다리는 칼날이 그의 목을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1196년 7월 무더운 여름밤이 개경을 감싸 안았다. 긴 장마가 끝나고 후텁지근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었다. 초복을 앞두고 하늘은 습기를 가득 머금은 채 무겁게 내려앉았고 이따금 번개가 치며 불길한 징조를 드리웠다. 오랜 기간 동안 깊은 침묵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길러온 경대승의 충의군은 드디어 행동에 나설 때를 맞이했다. 이민의 폭정이 절정에 달하며 그의 만행은 도를 넘어섰고 민심은 들끓었지만 누구도 감히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날이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이젠 하늘도 우리 편을 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개경에 벼락이 3번이나 떨어졌다 하옵니다. 불길한 징조가 바로 이민을 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송충인이 경대승에게 간곡히 아뢰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제 저 망할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오광척 또한 비장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경대승은 그간 이민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때를 기다렸다. 그가 포악하게 폭정을 휘두를수록 백성들의 원성은 깊어졌고 이는 곧 그를 쓰러뜨릴 명분이 되었다. 이민은 자신의 권력에 취해 점차 경계를 허술히했고 그의 측근들 또한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 백성들의 삶은 지옥과 같았지만 이민의 저택에서는 밤마다 잔치가 벌어졌다. 경대승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때가 무르익었구나. 하늘이 우리의 뜻을 아시는 듯하다. 경대승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났다. 그리고 마침내 결행의 날이 찾아왔다. 경대승은 은밀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민이 그의 아들 이지영 그리고 사위들과 함께 흥왕사 북쪽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호화로운 연애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술과 기생을 끼고 한없이 취해 경계심을 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을 칠 절호의 기회임을 경대승은 직감했다. 이제 때가 왔다. 경대승은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결행을 명령했다. 그 명령을 들은 오광척은 굳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송충이는 숨죽여 끓어오르는 전의를 애써 억눌렀다. 드디어 이 더러운 시대를 끝낼 수 있겠구나. 이 폭군에게 우리의 칼맛을 보여줄 것이다. 송충이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경대승의 충의군을 이끄는 장수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세라 비장한 각오로 경대승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밤의 어둠을 틈타 조용히 개경의 거리를 가로질러 이민의 별장으로 향했다. 발각되지 않도록 최대한 소리 없이 움직였다. 밤은 깊었고 개경의 거리는 고요했다. 간혹게 짖는 소리나 순찰 도는 병사들의 그림자만이 어둠을 가를 뿐이었다. 오직 충의군의 발걸음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들의 칼집에 든 칼은 차갑게 빛났고 병사들의 눈빛에는 이민의 폭정을 끝내고자 하는 뜨거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백성들을 지키고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겠다는 굳건한 결의였다. 그들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더욱 길고 검게 드리워졌다. 경대승은 선두에 서서 굳건하게 나아갔다. 그의 심장은 고요히 뛰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드디어 이민의 별장에 다다랐다. 흥왕사 북쪽의 별장은 화려한 누각과 정원수로 꾸며져 있었고 멀리서도 흥겨운 풍악 소리와 함께 술 취한 자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이제 곧 피로 물들 잔치판의 마지막 비명처럼 들렸다. 별장 주변의 경비는 소홀했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의민의 오만함이 불러온 방심이었다. 침입이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경비병들이 외쳤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충의군은 망설임 없이 별장 안으로 급습했다. 미처 방비하지 못했던 이의민의 사병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놀라 우왕좌왕하며 도망치기에 바빴다. 허술하게 세워진 무기들은 제대로 사용되지도 못한 채 바닥에 나뒹굴었다. 갑작스러운 습격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슨 소란이냐? 누가 감히 이곳에 발을 들였느냐?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이의민은 눈을 비비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몸은 비틀거렸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당황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혼란 속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역모인가? 누가 감히? 그는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경대승은 번개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경대승의 눈은 이의민을 꿰뚫어 볼 듯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의민, 그대의 폭정은 오늘로 끝이다. 박순재 장군의 피와 백성들의 눈물로 얼룩진 그 더러운 권력, 내가 오늘 종지부를 찍겠다. 경대승의 칼날이 허공을 갈랐고 번개처럼 이의민의 심장을 꿰뚫었다. 컥! 이의민은 피를 토하며 그대로 고꾸라졌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이 칼날 앞에서 무릎 꿇고 말았다. 현장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그의 아들 이지영 또한 송충인의 칼에 의해 참혹한 죽임을 당했다. 다른 아들 이지순과 사위들은 이 혼란 속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충의군 병사들의 추격에 의해 뒤이어 잡히거나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이의민의 피 묻은 시신이 차가운 별장의 마루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의 아들과 사위들의 피 또한 그 주변을 흥건하게 적셨다. 권력에 취해 온갖 만행을 일삼았던 폭군 이의민과 그의 가족들의 죽음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찾아왔다. 경대승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오랜 기다림과 분노 그리고 폭정을 끝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피로 얼룩진 역사가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깊은 고뇌 또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칼에 묻은 피를 말없이 닦아내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폭군을 향한 증오만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밤은 폭군의 피로 물들었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여명의 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개경의 밤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붉게 물든 듯 보였다. 1196년 7월의 마지막 날들, 이의민이 제거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개경 전역에 퍼져나갔다. 그의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조용히 술렁거렸다. 정말이더냐? 이의민 나리가 죽었단 말이더냐? 그 철통 같던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졌단 말인가? 한 상인은 눈을 휘둥그레뜨며 옆 사람에게 물었다. 경대승 나리가 그 괴물을 처단했대. 내 분명히 들었다니까. 그 이지영인가 뭔가 하는 악질 아들도 함께 죽었대. 한 안악이 놀란 눈으로 옆집 안악에게 속삭였다. 늙은 노인은 정말 하늘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드디어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리는구나. 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나 곧
이이민의 죽음이 사실임이 밝혀지자 거리에는 안도와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감돌았다. 오래도록 짓눌려 있던 숨통이 트이는 듯 했지만 동시에 이제 다음은 또 누가 권력을 잡고 이 혼란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저마다 삼삼오오 모여 속삭였다. 정말 이이민이 죽었다니.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구나. 어떤 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도했고 또 어떤 이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좀 살만해지겠지? 제발 더 이상 피바람은 없어야 할 텐데. 새로운 대감이 부디 백성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처럼 백성들의 마음에는 작은 희망과 더 큰 걱정이 공존했다. 이이민을 처단한 경대승은 이제 새로운 권력자로 개경의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오랫동안 움츠려 있던 사대부들과 무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폭군의 그것과는 달랐다. 차분하고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나라와 백성을 염려하는 깊은 마음이 엿보였다. 백성들은 그의 등장에 기대와 동시에 경외감을 느꼈다. 경대승은 이이민이 남긴 혼란을 수습하고 무신 정권의 개혁을 천명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다. 그는 조정에 나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바른 정치를 통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뿐이다. 무릇 무인이라면 마땅히 백성을 지키고 나라의 안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조정의 대신들은 침묵하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는 이이민의 전행으로 어지럽혀진 토지 문제를 바로잡고 강탈당한 백성들의 재산을 돌려주기 위해 힘썼다. 불법으로 강탈한 모든 토지는 즉시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며 이이민의 잔당들이 착복한 재물은 모두 국고로 귀속될 것이다. 그의 엄정한 명령에 백성들은 환호했다. 또한 부정부패에 연루된 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무너진 공명정대를 되찾으려 애썼다. 그의 개혁은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이이민의 잔당들과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다. 어찌 우리가 일궈놓은 재산을 그리 쉽게 내놓으라는 것인가? 경대승 저 자 또한 무인일 뿐 결국 저희를 억압할 것이다. 탐욕에 눈먼 자들이 경대승의 개혁에 저항했다. 경대승은 강력한 철권으로 반대 세력을 진압하며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와 안정된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본래의 뜻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 못했다. 이이민을 제거했지만 무신정변 이후 깊어진 무인들의 타락과 권력 다툼은 여전히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분명 시대의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폭정은 끝났지만 과연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개경의 하늘 아래 무겁게 떠 있었다. 새로운 시대의 새벽은 밝아오고 있었으나 그 앞에는 또 어떤 경랑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경대승의 어깨 위에는 이 혼란스러운 나라의 운명이 무겁게 놓여 있었다. 그의 눈은 멀리 하늘을 응시했다. 그는 새로운 질서를 꿈꾸었지만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서글픈 운명이었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경대승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은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이이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잔당들이 재차 반란을 도모하려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경대승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다. 영모를 꾀하는 무리가 계속해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날이
방심할 수 없습니다. 오광척의 보고는 경대승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했다. 우리를 보호할 방패가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 암살의 칼날이 날아들지 알 수 없다. 경대승은 다시 한번 오광척, 송충인 등과 밤샘 회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경대승은 자신과 핵심 세력을 보호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인 도방을 공식적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1196년 8월 경대승은 직접 도방 설치를 선포하며 개경을 넘어 전국에 그 존재를 알렸다. 도방은 나 경대승의 사병이 아니다. 오직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불의에 맞서 정의를 지키기 위한 강한 힘이 될 것이다. 누구도 도방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개경의 저작거리에까지 울려 퍼졌다. 도방은 단순히 경대승 개인의 호위대가 아니라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독립적인 무력기구이자 정보기관이었다. 경대승은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무장들인 오광척과 송충인을 도방의 핵심 간부로 삼고 엄격한 훈련을 거친 정예 병사들을 선발하여 배치했다. 오광척, 송충인, 너희는 나의 칼이자 방패이다. 도방의 힘은 오직 이 나라의 안녕과 백성을 위한 정의에 쓰여야 할 것이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개인적인 원한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내가 직접 감찰할 것이다. 경대승의 눈빛은 단호했다. 두 무장은 굳건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도방 설치와 동시에 경대승은 이이민의 잔당들에 대한 1차 숙청을 단행했다. 그는 이이민의 친족들을 처벌하고 그에게 빌부터 백성들을 수탈했던 간신배들과 탐관 오리들을 잡아들여 엄정한 심판을 내렸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 이이민의 폭정 아래 자행된 모든 불법과 악행은 낱낱이 파헤쳐질 것이며 죄를 지은 자는 누구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의 숙청은 거침없었고 이로 인해 개경은 잠시나마 정돈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경대승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폭군 이이민을 제거했지만 자신 또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밤마다 그는 잠 못 이루고 홀로 붓을 잡았다. 과연 이 길이 옳은가? 피로 얻은 권력이 또 다른 폭정을 낳는 씨앗이 되는 것은 아닐까? 도방은 나를 지키는 방패인가? 아니면 또 다른 괴물의 씨앗인가? 경대승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명종은 이이민의 굴레에서 벗어난 듯 했으나 경대승이라는 새로운 실권자 앞에서 여전히 위축된 존재였다. 그는 경대승의 개혁에 이렇다 할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어느 날 경대승을 찾아온 명종은 형식적인 찬사와 함께 깊은 불안감을 내비쳤다. 경대승 장군, 고맙소. 이 나라를 다시금 혼란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었으니. 명종의 말은 칭찬이었으나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이이민 시절과 다름없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소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폐하께서는 이제 편안히 국정을 보살피시옵소서. 경대승은 명종의 시선을 피하며 담담히 답했다. 경대승은 명종의 무력함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았다. 다만 왕실의 안정만이 무신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믿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경대승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죽이며 복수를 꿈꾸는 이이민의 잔당들과 새로운 권력의 틈새를 노리는 안반 세력들은 개경 곳곳에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대승 정권의 불안정성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1196년 늦가을 경대승의 집권은 표면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도방은 막강한 힘으로 이임인 잔당들의 크고 작은 반란 시도를 제압했고, 백성들 또한 이임인 시절보다는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이제 밤에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겠어. 경대승 대감 덕분이지. 강탈당한 우리 밭도 돌려받았다네. 이임인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저작거리에서는 경대승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조금씩 퍼져나갔다. 백성들은 경대승의 엄정하고 공정한 처리에 점차 신뢰를 보냈다. 그러나 경대승의 마음속 평화는 길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이임인의 죽어가는 얼굴과 팍순재 장군의 마지막 절규가 꿈속에서 되살아나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는 늘 침상에 홀로 앉아 칼을 만지작거렸다. 이러한 고뇌는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의 얼굴은 갈수록 야위어갔고 눈밑은 그림자로 짙어졌다. 그는 무너진 고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특히 이민이 자행했던 토지 강탈과 사병 양성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펼쳤다. 도방의 병사들을 파견하여 강탈된 토지를 조사하고 불법적으로 축제된 재산을 몰수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경대승 대감의 개혁은 너무나 급진적이다. 무신들이 서로 피를 보게 하는 것은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기득권층은 경대승을 비판하며 반대 세력을 결집했다. 이민 시절 불을 쌓았던 호족들과 일부 문신들은 경대승의 개혁으로 자신의 이권을 잃게 되자 온갖 음해와 저항을 일삼았다. 그들은 조정 곳곳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소를 올리며 경대승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민 또한 강직한 무신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탐욕에 눈멀어 몰락하지 않았는가? 경대승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문들이 궁궐 안팎으로 퍼져나갔다. 경대승은 이런 반발에 굴하지 않고 개혁을 밀어붙였다. 그는 도방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러한 반대 세력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했다. 오직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만 이 칼을 쓸 것이다. 나의 눈은 모든 불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감히 내 앞에서 탐욕을 부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을 것이다. 경대승의 서늘한 목소리가 조정 대신들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암살 위협과 정적들의 준동은 경대승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도방은 경대승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였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도 양날의 칼과 같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도방의 권한을 점점 더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도방의 정보력과 무력은 날이 갈수록 강대해졌고 이제 누구도 도방의 감시와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대감, 어제 저녁 김진이라는 자가 대감을 암살하려 모의했다 하여 도방에서 잡아들였사옵니다. 오광척의 보고는 끊이지 않았고 경대승은 눈빛 하나로 처형을 명했다. 과연 이 모든 피가 옳은 피인가? 나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는가? 그는 죄 없는 자들마저 희생될까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을 밖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갈수록 굳어졌고 미소를 잃었다. 도방은 경대승 개인의 권력 기반이자 보호막이 되어갔다. 초기에는 공정하고 올바른 정치를 위해 설립되었지만 이민의 잔당들, 기득권층의 반발,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암살 위협 속에서 도방은 점점 공익의 수호병이 아니라 경대승 개인 권력의 호위병으로 변해가는 양상을 보였다. 오광척과 송충인 또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실적인 고민에 빠졌다.
우리가 경장군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는가? 도방의 힘은 오직 나리 한 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오광척은 도방의 존재 이유를 경대승 개인에게서 찾으려 했다. 송충이는 더욱 냉정했다. 나리가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물론 이 나라 전체가 또다시 폭정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민보다 더한 괴물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도방은 그 괴물들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이다. 나리의 명령이라면 어떠한 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경대승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권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혼란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도방의 세력이 확장될수록 그들 스스로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가 되어갔다. 명종은 궁궐 안에서 이 모든 변화를 불안한 눈으로 지켜봤다. 경대승이 이민을 죽였으나 이제는 경대승이 새로운 이민이 되는가? 명종은 속으로 읊조렸다. 그는 이민의 폭정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경대승의 강압적인 개혁과 도방의 막강한 힘에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왕실의 권위는 여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고 그는 여전히 실권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명종은 점차 술에 의존하며 현실에서 도피하려 했다. 한편 경대승은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낮에는 수많은 정적들의 그림자 속에서 긴장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갔고 눈밑은 그림자로 짙어졌다. 짧은 평화 아래 깊은 불안과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 누구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1197년 여름 개경은 그 어느 해보다 뜨겁게 타올랐다. 장마는 연일 이어졌고 습하고 무거운 공기는 경대승의 쇠약해진 몸을 더욱 짓눌렀다. 이민의 폭정을 종식시킨 영웅이었던 그는 지난 1년여간 극심한 심신의 피로와 끊임없는 암살 위협, 그리고 옳고 그름 사이에서 고뇌하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불면증은 일상이 되었고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해 몸은 나날이 야위어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미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멈추지 않는 기침 소리가 경대승의 처소에 가득했다. 도방의 핵심 간부인 오광척과 송충이는 경대승의 이러한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날이 며칠 밤낮을 쉬지 못하시고 얼굴이 너무 수척하십니다. 이대로는 아니 되옵니다. 잠시라도 병세를 쉬셔야 하옵니다. 송충인이 안타까움이 담긴 목소리로 간곡히 아뢰었으나 경대승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손에는 마르지 않는 검은 먹물과 붓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밤마다 나라의 일들을 기록하고 다음 날 아침에는 도방의 업무를 지시했다. 내가 쉴 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민의 잔당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조정의 대신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심지어 명종 전하조차 나를 또 다른 이민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쓰러지는 순간 이 나라는 또다시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이다. 박순재 장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의 강직함과 이상주의는 그를 끝없이 몰아세웠다. 그는 잠시라도 긴장을 놓지 못했다. 만일 내가 흔들린다면 내가 세우려는 이 새로운 질서 또한 물거품이 되고 말리라. 그의 마음속에는 폭정을 끝낸 영웅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자신이 또 다른 폭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경대승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켰다.
7월에 접어들면서 그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고 몸에 열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했다. 경대승 대감께서 병세가 깊어 정무를 보지 못하신다. 도방 내부에 경대승이 병석에 눕자 정권 내부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경대승의 권위와 무력에 억눌려 있던 이의민의 잔당들과 기득권 세력은 다시금 움직임을 시작했다. 경대승도 별 수 없군. 결국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가 왔군. 숨어 지내던 이의민의 조카인 이영과 이부 그리고 권력을 잃은 호족들이 은밀히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소식이 도방으로 전해졌다. 도방은 경대승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욱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다. 오광척과 송충이는 경대승의 의지가 곧 도방의 명령이라며 잔당들을 색출하고 제거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다. 나리의 안녕이 곧 이 나라의 안녕이다. 나리를 흔드는 자는 누구든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의민의 남은 세력들을 모두 뽑아내야 한다. 그들은 경대승의 병세를 숨긴 채 도방의 힘으로 모든 불안 요소를 제거하려 했다. 그들의 행동은 경대승의 건강 악화와 정권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백성들은 불안감을 느꼈다. 이의민이 죽고 경대승 대감이 왔으나 여전히 피비린내는 가실 줄 모르는구나. 과연 언제쯤 이 평화가 오려나? 민심은 흔들렸고 혼란은 가중되었다. 명종은 경대승의 병세가 깊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안도했다. 그에게 경대승 또한 또 다른 실권자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누가 다음 권력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명종은 경대승의 병문 안조차 제대로 가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무력한 왕이었다. 경대승은 병석에 누워서도 정세의 변화를 촉각을 세워 느끼고 있었다. 그의 건강 악화는 곧 정권의 불안정성과 직결되었다. 9월에 접어들자 경대승의 병세는 더욱 깊어져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개경의 밤하늘을 응시했지만 이미 그의 몸은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의 숨은 점차 옅어졌고 고요함이 방안을 채웠다. 폭정에 맞선 용기와 새로운 질서를 향한 열망은 육체의 한계 앞에서 무력했다. 1197년 9월 마침내 경대승은 30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다. 오랜 기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극심한 불면증과 불안감, 그리고 폭정에 맞선 싸움이 남긴 심신의 피로는 결국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경대승 대감께서 승하하셨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개경은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정녕 하늘이 무심하시도다. 이젠 누가 우리를 지켜준단 말인가. 백성들은 길거리에서 통곡했고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다. 경대승의 죽음은 거대한 권력 공백을 남겼다. 그가 세웠던 도방은 여전히 건재했지만 그것을 통제할 이상주의자인 경대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광척과 송충이는 갑작스러운 주군의 상실에 망연자실했다. 나리가 이리 가시다니 이 나라의 앞날은 이제 어찌 된단 말인가. 오광척이 울부짖었다. 송충이는 묵묵히 칼을 부여잡고 슬픔 속에서 현실을 직시했다. 도방이라는 조직은 남았지만 그 정신을 이끌어갈 구심점을 잃은 채였다. 도방의 병사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혼란에 빠졌다. 명종은 경대승의 죽음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굴욕적인 장인어른 이의민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실권자 경대승의 압박에 시달렸던 그에게 경대승의 죽음은 해방이기도 했고
동시에 누가 다음 권력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의 죽음 이후 도방 내부와 조정에서는 권력의 새 주인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하게 시작되었다. 이의민의 잔당들과 그동안 경대승의 개혁에 불만을 품었던 세력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무신정변 이후 시작된 혼란은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보였다. 경대승의 시대는 짧았지만 그는 분명 강렬한 유산을 남겼다. 그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폭정에 맞섰던 용기 있는 인물이었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 노력했던 이상주의자였다. 그리고 그는 권력을 견제하고 왕실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서 도방을 창설했다. 비록 도방이 훗날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가 독재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했지만 그의 의도는 순수했다. 경대승의 이야기는 단순히 실패한 영웅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폭정에 맞선 그의 용기와 희생은 훗날 또 다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희미한 등불이 되었다. 그의 유산은 불안정한 고려의 역사 속에 깊이 아로새겨졌고 그가 남긴 도방은 새로운 시대의 권력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었다. 경대승의 시선은 그렇게 영원히 역사의 뒤편에 머물게 되었다.